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허리 디스크는 근육을 강화시키면, 척추 길이끈을 강화시키면 낫는다, 내지는 좋아진다, 아니면 예방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그 디스크하고 허리 근육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척추 디스크는요, 우리 썩은 니, 충치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 디스크는 여러모로 비슷한 면이 많은데요. 여기 물렁뼈가 이렇게 삐져나왔죠? 일단 원인부터가 그렇습니다. 충치가 원인을 잘 모르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잘 모르고 일부만 알죠. 예를 들어서 단 걸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를 안 닦는다든지 그런 거는 일부 원인입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알 수가 없죠. 디스크도 그렇습니다. 디스크도 우리가 뭐 운동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세가 삐딱하다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을 잘 몰라요. 예방이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닦는 것은 충치의 일부만 예방하고요. 대부분 예방 못하죠. 디스크도 그렇습니다. 통증의 양상도 충치가 있다고 해서 다 아프지 않습니다. 제가 충치가 있은 지 되게 오래됐는데 마지막 충치 치료한 게 한 2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치료한 건 아니고 큰 것만 하고 나머지는 놔뒀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아직도 아프지 않습니다. 통증의 양상이요, 언제 아플지 몰라요. 디스크도 그렇습니다. 언제 아플지 모릅니다. 디스크가 있다고 아픈 게 아니고 언제 아플지 모르고 안 아플지 모르고 사실 정확히 언제 아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병이 진행되는 것도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충치도 진행되는 사람이 있고 진행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 청소년기엔 진행이 잘 되고 30 넘으면 진행이 안 된다는데 꼭 그렇지도 않고 나이 든 사람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청소년인데도 잘 진행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언제 진행될지 모르는 것도 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치도 마찬가지지만 치료도 이게 약물 치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갈아내거나 뜯어내거나 하지 않고 약만 먹고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 충치나 디스크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충치가 있을 때 갈아내고 뜯어내고 하는 거, 우리 디스크가 튀어나왔을 때 튀어나온 부분 뜯어내는 거 비슷하죠. 임플란트 넣는 거, 우리 허리에 고정 수술하는 거 비슷합니다. 디스크도 충치하고 뭐 치료가 비슷합니다. 해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 디스크가 우리 몸 안에 있고 개념 잡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디스크가 잘 선뜻 생각이 안 나시면 그냥 충치하고 디스크는 그 아픈 거, 진행, 치료, 경과까지 다 비슷하니까 충치를 디스크에 대입해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라고 거의 한 20년 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그건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디스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기가 어려우면요, 꼭 충치하고 빗대서 생각해 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디스크는 허리 근육을 강화하면 좋아진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척추를 이렇게 지탱하는 걸 척주라고 하는데요. 이 기둥, 척주. 이 디스크가 약하면 이 척주를 잡아주는 근육, 옆에 있는 근육, 척추 길이끈을 강화하면 된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예전에 이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환자들한테 거의 한 10년 넘게 계속 그렇게 얘기해 줬었습니다. 최근 한 5년 전까지도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식목일에 나무 심잖아요. 나무를 심을 때 그 나무가 쓰러지지 말라고 옆에다가 이렇게 부목을 3개 대주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척추가 약하면 부목을 대주듯이 길이끈을 이렇게 강화시키면, 근육을 강화시키면 척추가 약해도 버틴다. 그 얘기를 제가 상당히 많이 했는데 계속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상마다 계속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리고 환자한테 그렇게 큰 해를 끼치진 않았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잘못된 말이죠. 좋은 말은 좋은 말이고 잘못된 말은 잘못된 말이죠. 그 말은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잘못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턱 근육을 강화하면 썩은 니가 좋아집니까?
이 썩은 이빨, 그러니까 충치하고요, 이 턱 근육의 관계는 이 허리 디스크하고 이 허리 근육의 관계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건 전혀 안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척추가 굉장히 깊이 있고요. 그리고 척추 근육은 밖에 광범위하게 있죠. 이 충치도 이빨도 굉장히 안쪽에 있죠. 그리고 근육은 밖에 있죠. 썩은니가 있으면 턱 근육 씹는 거를 강화시키면 썩은니가 좋아진다. 통증이 좋아진다. 믿으시겠어요?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치과 선생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당최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물론 턱 근육을 강화해서 치통이 좀 약해진다. 그게 사실일 수도 있죠. 논문이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잇몸이 안 좋으면 턱 근육을 강화하면 잇몸이 좋아집니까? 동의하세요? 근데 이 디스크가 안 좋으면, 척추가 안 좋으면 척추 길이근 근육을 강화하면 좋아진다. 내지는 나는 척추가 안 좋은데 근육 운동을 해서 근육을 강화시켜서 척추를 고쳤다. 그런 말들을 많이들 하고 또 그런 말들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많이 동의하고 저조차도 과거에 동의를 했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매스컴에도 그렇게 나오고 유튜브에도 수없이 나오죠. 저도 과거에 살짝 유튜브에 흘린 적이 있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예, 찾아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디스크는 허리 근육을 강화하면 좋아지나? 그러면 허리 근육을 강화한다는 그 말은요, 배경에 허리 근육이 모자란다. 내지는 지금 근육으로는 좀 부족하다. 모자라진 않더라도. 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허리 근육이 모자라는 분들은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도 굉장히 좀 병적인 문제, 그러니까 근육이 말라붙는 그런 병적인 상황들이 있거든요. 노인성 척추 후만증이라고 근육이 쭉쭉 빠지는 병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 운동해도 근육이 자꾸 빠지죠. 근데 그런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 나이가 드셨어도 웬만한 분들은요, 허리 근육이 모자라질 않아요. 허리 근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서 있을 때, 나 가만히 서 있기 힘들어. 내 근육이 모자라서 나는 허리가 휘청휘청거려. 그런 분들 아마 잘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느낌이 들거나 그런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는 분이 있으면 이거는 병적으로 근육이 약해지거나 근육이 빠지는 병이 있는 분들이죠. 여러분들은 한 남녀 상관없이 한 60세까지는요, 허리 근육이 대부분 남아 돕니다. 허리 근육이 과도할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이 척추를 세우는데 그렇게 아무 지장이 없고 허리를 굽혔다 펴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근육이 상당히 많이 빠진 분들도 허리 힘이 약해서 힘들다는 것까지 가려면 거의 한 80% 이상 빠져야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MRI에서 보고 근육이 상당히 없어진 분들도 그런 말들을 안 하십니다. 내가 허리 힘이 없다. 그런 얘기 잘 안 하세요. 결론은 대부분의 젊은 분들, 그러니까 60세 이하, 뭐 좁게 보면 한 50세 이하 남녀분들은요, 허리 근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허리 근육을 강화해서 좋아졌다는 사람은요, 허리 근육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리 근육을 강화하지 않았으면 제 생각에는 아마 더 빨리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잘 휴식 취하고 안정을 취했으면 더 통증이 빨리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분이 젊은 분이라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어도 어차피 좋아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리 통증이나 디스크의 통증이, 그분들은 디스크가 나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허리 통증이나 디스크의 통증과 디스크 자체는 많이 다른 거거든요. 그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라는 팩터, 시간이라는 요인이 가미가 되면
한 몇 주 지나게 되면 저절로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죠. 실제로 거의 대다수의 환자들이요. 뭐 연예인들 뭐 허리 근육 강화해서 좋아졌다는 분, 아니면 허리를 뭐 강화해야 된다고 막 설파하시는 그런 교수님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허리를 고쳤다고 나와서 이렇게 떠드는 분들 있죠. 있는데 그분들이 소수고요. 실제로 거의 대다수의 환자들은요, 아무 운동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거나 와서 물리치료나 그냥 사부작 하고, 그리고 좋아진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뭐 TV에서 강연 같은 걸 안 하실 뿐이지, 그냥 그렇게 좋아진 분들이 대부분이고, 아무 운동하지 않아도 좋아집니다. 근데 운동한다고 이렇게 TV나 유튜브에서 이렇게 그런 뭐 운동해야 허리를 강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듣고선 괜히 설치다가 허리를 다쳐서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오셨어요. 젊은 분이었는데 몸도 건장하고 디스크가 여러 군데 나왔어요. 한 네 군데 나왔고 그 중에 두 군데는 좀 심했는데 최근에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그렇게 열심히 했냐? 그랬더니 허리 근육을 강화해야 디스크가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당신이 허리가 지금 거의 뭐 이게 바디빌더처럼 이렇게 몸집이 굉장히 좋고 근육질인 분인데, 아니 근육이 이렇게 많은데 근육을 더 키우냐? 그랬더니 어쨌든 키워야 된다고 얘기 들어서 키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죠. 그거 잘못된 말이고, 키운다고 좋아지고 안 키운다고 뭐 나빠지고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하는 거는 뭐 괜찮다. 몸이 좀 나빠지더라도 좋아하는 운동하는 거는 저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디스크가 좋아지려고 하신다면, 그런 목적이라면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 상황을 오해할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운동을 좀 한다고 디스크가 막 이렇게 나오고 또 그러진 않습니다. 노동 좀 한다고 해서 디스크가 막 튀어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내가 요새 일을 좀 해가지고 디스크가 나왔나 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 좀 한다고 이렇게 뭐 일 좀 한다고 그렇게 막 나오고 그러지 않고요. 디스크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수술 환자들 예를 들어보면요, 디스크 터져가지고 수술하신 분들 중에 정말 너무 급해가지고 한 3일이나 5일 만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절개 수술하고도, 뭐 내시경 수술 말고요, 절개 수술요. 근데 그분들 중에 디스크 터져서 온 분이 제가 여태껏 계속 수술을 그렇게 하고 지켜봤는데도 거의 없었어요. 거의. 오히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요양만 했는데도 디스크가 재발한 분들이 그런 분들도 또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을 하는 게 좋으냐, 뭐 일하는 게 좋으냐, 일해서 나빠지냐, 충격 주면 뭐 나빠지냐, 그런 문제는 아까 제가 운동하면 좀 다칠 수 있다고 했는데, 다치는 것과 또 디스크 문제는 조금 또 다른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생각보다 충격에 강하고, 뭐 이렇게 운동 좀 하고 부하를 좀 준다고 해서 또 나빠지지도 않는다. 근데 디스크가 나쁜 사람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운동을 그렇게 과도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디스크 튀어나온 거, 디스크 탈출증을 좋게 하는 방법은 사실 마땅히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진실로 없습니다. 저도 사실 디스크 좋게 하는 방법 맨날 나눠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근데 그 나눠주면서 말씀드려요. 사실 좋은 방법이 없는데 이거라도 보고 좀 참고하십시오, 나눠주는 거지. 디스크를 완치하는 법, 튀어나온 디스크를 들어가게 하는 법, 디스크를 뭐 나오지 않게 하는 법, 뭐 이렇게 완치하는 법, 뭐 그런 거 다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속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가지고 장사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는 왜 나빠지는지 그 원인을 모릅니다. 어느 정도로 모르냐? 제가 볼 때는 최소 95%에서 99%는 잘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제가 모른다는 말 지금 수십 번 했죠. 진짜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유튜브, 저 같은 이런 유튜버들이 막 떠드는 거 말고, 그리고 그 교수님들이 나와서 막 유튜브에서 막 떠들고 TV에 나와서 떠드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그건 공식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그분 개인 의견이지. 저도 제가 뭐 15년 경력, 20년 경력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요. 제가 떠드는 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확실히 검증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기관에서 이렇게 감수한 논문들이 그나마 조금 믿을 만한데, 논문도 절대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가장 그래도 공신력 있는 게 우리가 교과서로 쓰고 있는, 그러니까 학생들 교과서 말고요. 그 레지던트들 교과서, 그러니까 의사들이 교과서 쓰고 있는 그 책들에 보면 비교적 정확하거든요. 거기서 보시면 나옵니다. 디스크 원인 잘 모른다. 실제 나옵니다. 예. 뭐 두통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제가 잘 하고 있는 뭐 방아쇠 손가락, 손목 터널 증후군 원인 잘 모른다.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책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더욱 좋고, 제가 찾아보니까, 물론 제가 100% 믿을 만하지 못하지만 그런 책들을 찾아보니까 그런 책들에서 원인 모른다고 확실히 나와 있다. 그러면 뭐 이래서 나빠진다, 저래서 나빠진다, 이런 게 조금 안 좋다라는 건 어디 나와 있냐? 책에 잘 안 나와 있고요.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곁다리에 조금 나옵니다. 이게 구석택에 조금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게 조금 나쁠 수도 있다, 이런 게 좀 원인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이 정도가 나옵니다. 요 정도 감을 좀 잘 기억을 하시고, 확실히 머리에 인지한 상태에서 다른 강의나 제 유튜브 영상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헷갈리질 않고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논란이냐면요. 태양이 지구를 도는지, 지구가 태양을 도는지 정도의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지금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디스크가 이래서 나빠진다, 디스크 완치를 하려면 이렇게 된다, 디스크를 좋게 하려면, 아니 디스크를 예방하려면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들은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개인이 그냥 자다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심하게까지 얘기하고 자꾸 반복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도 진실을 알아야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환자라 하더라도 교수님들이 던져주는 거 그냥 덥석 받아서 먹지 마시고, 저 같은 그냥 동네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막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금 제가 요거 얘기해 주는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원인 잘 모른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살펴보시면 걸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또 설명해 드려 볼게요. 청소년들이 허리 디스크로 가끔 옵니다. 척추측만증은 많이 오죠. 검진하다가 척추측만증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 많은데, 이때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얘가 평상시에 너무 삐딱하게 앉아요. 얘 좀 똑바로 앉으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런 말을 거의 10명이면 9명 하시죠. 하지만 진실은 뭐냐? 99.99%의 청소년들이 삐딱하게 앉죠. 저도 삐딱하게 앉았고, 여러분들도 청소년 때 삐딱하게 앉았을 것이고, 지금 현재 청소년들도 삐딱하게 앉고 계실 거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 청소년일 때도 삐딱하게 앉았을 겁니다. 학생 때 똑바로 이렇게 앉아있는 애가 있었나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가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실에 잘 없을 만한 캐릭터. 정말 쟤는 좀 사람 같지 않다, 좀 신성 같다,
그런 캐릭터들은 좀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다 삐딱하게 않습니다. 그냥 결론은요, 이거 청소년들 잘못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걸리는 디스크, 청소년들이 걸리는 측만증도 원인 모르는 병입니다. 이런 병들이 원인을 모르니까 예방을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네가 이렇게 삐딱하게 앉으면 그냥 보기 안 좋으니까 똑바로 앉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똑바로 앉으면 좋죠. 그런데 뭐 마땅히 똑바로 앉으라고 할 근거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물론 압니다. 부모님들 마음도 알고 실제로 똑바로 앉고 뭐 이렇게 우리가 안 좋다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요. 뭐 1%에서 5% 정도는 뭐 원인도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1%에서 5% 정도 이거가 원인인 것 같다고 해서 그걸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막 떠버리는 그런 엉터리 의사와 교수들, 그리고 엉터리로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엉터리였습니다. 이거 까는 거 아니에요. 환자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까는 거 아닙니다. 환자분들을 위해서 진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주 일부만 원인을 알고 대부분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 전문가들이 해야 될 것은요, 아는 것은 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은 아주 변두리의 말이다. 이거 아주 그냥 논문 구석태기에서 내가 찾아가지고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경향이 조금 있더라, 이렇게 말해야죠. 내가 이런저런 논문 찾아봤더니 굉장히 뭐 별로 아주 히트치지도 않은 이런 이상한 논문 어디서 이런 거 찾아가지고 여기 논문에 보니까 이런 경향이 있더라, 그래 이게 다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요, 너무 과장이죠. 그 집에서 뭐 이렇게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보고 나서 우주의 비밀이 이거다 라고 막 떠버리는 거랑 비슷하죠. 해서 대부분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그 누가 얘기하더라도 거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조차도요, 어떤 강의나 어떤 영상을 찍을 때 이제는 잘 모른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얘기하실 때 꼭 그런 얘기를 곁들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누구나 그런 거를 다 깨우치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거는 저런 원인이 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저게 굉장히 변두리, 아주 작은 부분이구나, 대부분의 원인은 모른다고 그랬지 털보 의사가,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척추가 안 좋을 때 이렇게 뭐 해라, 디스크가 안 좋으면 이렇게 해라고 하는 건요, 아플 때 잘 안정해서 통증이 빨리 좋아지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플 때 좀 안정하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디스크가 심한 분들은 아무래도 똑같은 하중이 걸렸을 때 좀 취약하니까 좀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통증이 심하면 뭐 약이나 주사, 시술로 빨리 완화해야죠. 그냥 기다리기보다는. 그럼 디스크는 그럼 언제 아프냐? 디스크가 아픈 경우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진짜 많이 나와서 신경을 정말 너무 꽉 눌렀을 때, 이건 뭐 어떻게 공간이 없이 눌렀을 때, 동그란 신경이 종이장처럼 얇게 눌렸을 때는 계속 아프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제 말은 어느 정도 말고 진짜 심하게 눌렸을 때요. 그 외에는 그럼 언제 아프냐? 진행될 때만 아프다는 거죠. 그 디스크가 아무리 이렇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다 하더라도요, 정말 너무 심하게 나와서 종이장처럼 얇게 눌리지 않은 다음에는 안 아플 때도 많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심하게 나왔어도.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안정되면요, 상당히 나와도 안 아프게 잘 지내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스스로 착각하고 떠버리는 경우도 많죠. 나 디스크 다 고쳤어, 이렇게요.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튀어나온 디스크가 특정 치료를 한다고 완치되거나 없어지거나 막 그러지 않아요. 디스크는 굉장히 만성적인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특정 동작 하나, 아니면 특정 약, 아니면 특정 주사로 완치되고 없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통증이 막 이렇게 악화될 때 특정 약이나 주사로 통증을 좀 가라앉혀 주고, 통증이 안정이 돼서 디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못 느끼는 상태가 되는 게 대부분의 치료죠. 수술은 조금 다릅니다. 수술은 디스크가 완전히 터져 나와서 신경을 말도 못하게 눌렀을 때 응급으로 제거해 주는 게 수술이죠. 근데 이렇게 응급으로 제거가 필요한 상황에 수술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선생님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디스크 수술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디스크 수술하면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좀 아니죠. 심하면은 하고 안 심하면 안 하면 그뿐입니다. 신경이 짓눌려서 마비가 올 것 같은데 빨리 해야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많이 아파도 좀 기다리고 약 쓰고 기다려 볼 수 있죠. 오늘 말씀드린 거요, 디스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다른 질환도 원리는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 뭔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숙제, 아니면 여러분한테 뭐 할 거리를 던져주는 거, 뭐 운동해라, 허리를 뒤로 제껴라, 뭐 바르게 앉아라, 뭘 먹어라, 체조를 뭘 해라, 이런 거 속지 마십시오. 환자도 진실을 알아야 유리합니다. 환자도 진실을 알아야 힘이 있습니다. 진실을 모르면요, 힘이 없고 휘둘리게 마련이고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진짜 변태 같은 그런 의사한테 끌려가서 수술을 해서 몸을 망치는 게, 그것뿐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진실이 아닌 말을, 귀에 듣기 좋은 말, 여러분들이 왠지 안심되는 말을 그냥 막 이렇게 던져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예를 들어서 뭐 허리 근육 강화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특정 동작의 체조를 계속한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치료를 계속 받는다든지, 그런 거를 하지 않는 것만 해도, 그 시간을 줄이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노리는 가짜 정보와 치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 제 기준에서는 인터넷에 거의 뭐 한 90%에서 95% 이상은 항상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거를 타파하려면요, 대부분의 병의 원인은 모른다.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예방도 거의 힘들다. 그래서 원인을 알고 예방을 알려준다는, 예방을 여러분들한테 교육해준다는 그런 말들은 거의 가짜죠.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고혈압의 원인과 예방, 당뇨병의 원인과 예방, 신장, 그러니까 콩팥병의 신부전의 원인과 예방, 이런 것들은요, 그 제목 자체가 다 구라입니다. 원인을 모르는데 무슨 예방을 얘기하고 원인을 어떻게 알려줍니까? 모르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뇌출혈의 예방도 마찬가지죠. 물론 아주 일부 뭐 고혈압을 예방하면, 또 고혈압을 관리하면 뇌출혈이 조금 방지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일부입니다. 일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제 강의도, 다른 강의도 항상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털보 의사였습니다. 항상 구독, 목마릅니다. 구독 꼭 해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